안녕하세요. 디지털 부품 설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리 회로나 그 회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회로를 구축하기 위한 이 기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책의 이 4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장 내용은 논리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게이트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이름 붙인 거지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죠. 그래서 부품들이 우리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뭐 실리콘에다 어떻게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더 뭐 그전에는 그 진공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다가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저항 그다음에 컨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이니 컨덴서니 하는 것들을 묶어서 이 이제 다이오드라든지 하는 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동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장치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한 게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회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의 용도가 왕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증폭의 기능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가지고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많이 보시면 소리를 크게 작게 아주 작은 신호가 공중에 떠 있는 걸 가지고 이 라디오에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는 저희 그 TV와 같이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는 앰프의 기능에서 이 오디오의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그 웅장한 소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그 트랜지스터가 증폭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논리 게이트에서는 증폭의 기능에 그 제하단 부분하고 가장 높게 나온 부분하고를 일부를 그냥 갖다 쓴다라고 보시게 되면 꺼졌냐? 소리가 아예 안 나냐? 소리가 아주 크냐라고 하는 걸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용도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켜졌다. 일정 범위가 내려가면 꺼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논리 연산,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 대응 관계가 있다. 자, 여기 기본이 되는 어떤 저희 이 수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데 이 기본은 그 부울대수라고 하는 게 여기에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울대수라고 하는 거는 다음 5장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논리 연산, 논리 게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하죠. 그래서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not이라고 하는 거하고 and라고 하는 거와 or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논리 연산자 이 세 가지 가지고 모든 논리 회로를 구축할 수 있고 또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는 논리 연산식 그래서 논리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라고 여기 이렇게 썼고 논리 게이트를 했는데 논리식이라고 하는 건 또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거하고 1대1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논리식을 간략하게 만들면 그 논리 회로도 간략하게 될 테고 또 논리 회로가 간략하다는 얘기는 논리식도 간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논리식은 뭘로 구성되느냐? 논리 연산자로 구성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구성이 논리 연산자로 구성되고 논리는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논리식과 논리 게이트를 이제 만들기 위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또 논리 연산에서의 그 아까 기본 동작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썼죠. not and or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그 논리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논리식이 가능하다는 논리 회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 약간의 변형을 가하게 되면 이 새로운 어떤 논리 연산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and라고 하는 거와 not을 하나 합쳐보자. 또는 or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not을 하나 합쳐보자. 또 and 이 or와 not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새로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형태까지 이 그 논리 회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not.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어떤 물성 또는 회로, 물성이라기보다는 회로의 어떤 이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모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모스라고 하는 설계 기본이 있는데, 그것도 뭐 물성의 기본적인 물성은 동일하고, 이 처음에 제가 이제 반도체 어떤 모습을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와 있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소재가 뭐냐면 이 AND하고 NOT을 OR하고 NOT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AND NOT만 가진 것이 아니라 OR NOT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든 회로들을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 그 새로운 회로의 모수 회로의 가장 기본인 거다. 자, 그럼 먼저 저기 그 AND하고 NOT을 합쳤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AND라고 부르기도 하고 OR하고 NOT을 붙여서 노아라고 붙이기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AND와 NOT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하는 걸 붙여요. 또는 익스클루시브 노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든다 하죠. 자, 그래서 몇 종류가 있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종류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 게이트 중에 낫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하여튼 낫이라고 하는 게 논리 게이트의 낫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논리 이 연산자의 낫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논리 게이트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인버터라고도 불러요. 인버터 또는 낫이라고 부른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연산이라고 하는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논리 연산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회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낫의 연산 그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입력이라고 하는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어떻게 나가는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 진리표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고 그와 같은 게 연산에 또는 이제 그 동작에 대한 어떤 기술이다. 동작 기술이죠. 그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입력에 해당되는 걸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은 i라고 하고 출력 이름을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력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꺼진 거하고 켜진 거밖에 없으니까 입력이 한 개일 때는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로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래서 0은 일반적으로 off 상태고 이런 온 상태다라고 하는 걸로 따져서 보죠. 낫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반대되는 동작하는 걸로 해서 입력이 0이 들어갔어. 그럼 출력은 1이 나오게 하고 입력이 1이 나왔어. 출력이 0이 나게 이렇게 만드는 음, 동작하게 만드는 연산자를 낫 연산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에 의해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회로 이걸 갖다가 게이트라고 부른다 이죠. 그래서 그 게이트를 낫 게이트 또는 인버터라고 부른다. 자, 이 낫 게이트에 해당되는 거는 뭘로 나타내게 되냐면 심볼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면 되죠. 우리 트랜지스터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다리가 3개짜리.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 트랜지스터가 이런 모습에 있는가 하면 이런 모습의 것도 있었죠. 뭐 이런 식의 트랜지스터 그림을 그리는 게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심볼의 의미죠. 이거 가지고 이 회로 아니면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반도체를 만든 거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 심볼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삼각형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써서 왼쪽 부분을 입력, 오른쪽 부분을 출력. 뭐 그게 분명히 꼭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출력 쪽에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자, 이 중에 핵심 부분은 바로 이 동그라미 부분이에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 이 낫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삼각형의 의미는 증폭의 의미가 들어갔다. 전압 증폭이 아니라 전류 증폭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논리식으로 쓴다면 y라고 하는 논리식은 입력 i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꼭 프라임, 여기 바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쓴다 그러면 y는 i의 프라임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논리식은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또는 아예 정확하게 not i라고 써도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자기 그 표현법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발을 쓰기도 하고 프라임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을 대수라고 하는 데서 나가게 되면 이 컴플리멘트라고 해가지고 C자를 조그맣게 이제 그 위에 위첨자를 이렇게 쓰는 수도 있죠. 그거처럼 비슷하게 쓰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논리회로 쪽에서는 바 아니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수학의 어떤 논리식의 부을대수 쪽에 있을 적에는 이와 같이 NOT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 꼭 중에 하나로 골라 쓰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이런 걸 진리표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심볼에 대한 얘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모든 논리회로는 not과 and와 or로 구성된다라고 그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회로는 다 구분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그 수많은 연구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말고 더 좋은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 트랜지스터 개수를 줄여가지고 이 하나하나의 게이트를 좀 더 작게 만들려고 하는 또 물성 쪽이나 회로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드와 낫 말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 더 제그 이 심도 있게 연구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범위 좀 벗어났으니까 엔드와 낫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an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자, and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산 또는 동작에 대해서 보게 되면 보통 and는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니까 혼자서 그리고라고 하는 걸 하지 않죠. 입력이 이 참이고 그리고 참일 때 출력은 뭐라고 결정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결국은 입력이 두 개 또는 세 개일 때라고 하는 걸로 본다 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두 개가 입력일 경우에 대해서 보자.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은 한 개로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이 A라고 하는 입력과 B라고 하는 입력이 있더라고 가정하고 출력이 Y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거 보자. 그러면 꺼진 거 아니면 켜진 거 또는 참 아니면 거짓을 볼 거니까 0은 꺼진 거라 그랬고 1은 켜진 거라고 했죠. 그래서 0은 결국은 거짓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고 false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건 참 true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일단 0과 1밖에 없으니까 둘 다 그 A하고 B의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입력을 가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둘 다 00일 경우 01인 경우 10인 경우 그다음에 11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 입력이 두 개인 경우에 몇 가지 수가 가능하냐면 2의 2승. 이건 입력 개수죠. 또 입력 개수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네 가지의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라고 하는 거니까 참이고 참이면 참으로 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면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해서.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고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일 테고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다. 그러면은 똑같은 걸 대상으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이라 그러면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참이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 이건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낼 수 있겠다. 이걸 and라고 하는 그 연산의 동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진리표로 나타내는 거를
실제 우리가 회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심볼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겠죠. 회로 또는 게이트. 그래서 게이트에서는 이 뭘로 표현하냐면 심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볼은 이런 반달 모양으로 쓰기로 하고 출력은 반달의 둥근 쪽에 그 다음에 이그 깎아지르던 것처럼 뭐 선분 쪽에서는 입력값으로 넣어주자. 그래서 입력이 뭐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 출력 쪽의 이름을 Y라고 하는 걸로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회로 한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그 회로를 그 어떤 작업을 할 적에는 최적화 작업을 할 적에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는 y는 a라고 하는 입력과 b라고 하는 입력을 and 연산을 한다라고 써도 되겠고 또는 and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곱하기 표시로 대신 쓰기도 해요. 또는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아예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략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입력의 그 문자들이 한 글자에 따르면 A, B라고 썼다라고 한다면 A and B라고 읽는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 같이 그 곱하기 표시처럼 썼다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안 한다 이거죠. 이쪽이 그 논리회로 쪽에서는 더하기 곱하기 대신에 항상 이 그 and하고 or만 가지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기본 연산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일단 두 개 입력에 대한 것만 봤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걸 좀 확장해서 입력이 세 개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입력이 세 개 이상일 적에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걸 A, B, C, 이걸 Y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 동작이 똑같은 거 그런 걸 다 등가이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A하고 B를 먼저 그 AND 연산을 하는 결과가 얻어지면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서 C라고 하는 거를 얻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B하고 C고 또 AND 게이트를 이렇게 넣어서 여긴 A, 여기 Y.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B하고 C뿐만 아니라 A하고 C에 대한 묶음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입력 자리 가지고 이 여러 개의 그 게이트들 입력이 있는 AND 게이트들을 설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세 개짜리가 제품이 있으면 세 개짜리 쓰는데 제품이 이 세 개 입력짜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재고가 없다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유분이 이런 두 개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유분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 모든 논리회로를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낫이라고 하는 인버터, 그 다음에 AND, 마지막으로 OR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게이트 또는 OR 연산. 자, OR 연산 또는 동작에 대한 것도 두 개 입력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죠. 이제. 입력은 두 개인데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이 출력이 있고 출력은 Y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아까 AND 게이트에서 했듯이 이 입력은 0 아니면 1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 입력이 있으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냐면 네 가지 가능, 2의 2승에서 네 가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한 게 만들어질 수 있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때 오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0은 거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하는 또는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A가 거짓 또는 B가 거짓이면 출력은 거짓
또는 거짓이니까 거짓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인데 거짓 또는 참. 그러면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는 참이다라는 걸로 보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A가 참이고 B가 참이고 그러니까 A가 참이든지 또는 B가 참이면 그 중에 하나 참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산출되는 이렇게 되는 게 오화라고 하는 거의 진리표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회로로 나타내게 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게이트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게이트는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만들던 다이오드 가지고 만들던 뭐 어떤 다른 수단을 가지고 만들던 각자 자기 알아서 만들고 동작만 이 진리표대로 동작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내부는 어떻게 하는지 관계 없고 관심 없고 이 조금 더 윗레벨에서의 동작을 보겠다는 것이 게이트다 이거죠. 그래서 입력은 이와 같이 왼쪽에다 쓰고 이 게이트의 이 그림은 약간 이렇게 이제 그 굴곡이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울어지는 약간 긴 모습의 타원형의 일부를 따왔다라고 보시면 타원형의 호를 따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굴곡이 있고 그리고 입력이 A하고 B가 있고 출력 부분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렸다. 물론 이 출력을 꼭 오른쪽에 그려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표시한다 하죠. 이때 논리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Y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식으로 표현할 적에는 A와 B인데 이때 이 아까 AND는 곱하기 표시를 됐듯이 OR는 더하기 표시를 씁니다. 또는 A, O와 B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OR 게이트까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AND와 NOT 이 3번에 해당되는 것까지 하게 되면 모든 논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압축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 회로를 구현하고 보니까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는 회로예요. 만들고 보니까 그거의 기본적인 소재가 게이트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질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낸드라고 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었죠. 이 낸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엔드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낫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더 넣었다 했죠. 그래서 낫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쪽에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n을 붙일 데가 없어서 AND, A 앞에다 붙였죠. ANDN 이렇게 하게 되면 발음이 안 되니까 앞에다 n을 붙였다. 낫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다. 참고로 이 AND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NAND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동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A와 B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여기 AND라고 하는 거에 출력이 있고 그다음에 X라고 쓰고 요건 NAND는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동작은 입력은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테고 자 아까 낫은 어떻게 됐었냐면 둘 다 1인 경우에 대해서만 1이 나왔죠. 그러면 이 낫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으니까 낫은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라는 거가 이 랜드 부분이다 했죠. 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 0이면 출력이 1이 나가는 그런 동작해주는 그 소자 또는 이제 그 회로를 갖다가 이 낸다라고 하는 걸로 붙인다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를 우리 그 게이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엔드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낫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출력이 Y가 나오죠. 이게 엔드 게이트,
그다음에 not 게이트. 이거 따로따로 따로따로 했던 걸 하나로 이제 그 합치면 이렇게 그린다. 그다음에 아까 동그라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도 그냥 동그라미만 쓰면 되겠다. 이게 바로 랜드 게이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랜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 오른쪽 또는 앞쪽에 출력 쪽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인 거다. 이거에 대한 동작은 y는 a and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썼었죠. a and b라고 하는 거. 이게 이 and 게이트였다면 여기다 발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and 한 데다가 not을 취한 얘기 또는 a and b 한 거에 프라임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또는 a하고 b가 혼동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 아예 도트로 표현하기도 한다라 했죠. 이렇게 표현. 그리고 또 여기 때 위에다가 프라임 대신에 바를 나타내기도 되겠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 이상도 동일한 아까 이제 그 and나 or에서처럼 이 그 분리해주면 가능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이 노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이 노아라고 하는 거는 이 오아라고 하는 거에다가 낫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합해 놓은 걸 갖다가 오아 n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앞에 n자를 붙였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한 연산 또는 동작은 입력에 대해서 저희 그 구분해서 보면 되겠죠.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출력 이 우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쪽에 우아의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아의 출력을 Y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구분해서 입력은 4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죠. 우아의 경우는 어떻게 출력이 나왔냐면 이 그 적어도 하나 일이 있으면 다 일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 걸로 그걸 얻었죠. 근데 노아는 그거에 반대되는 이제 그 동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만 1이고 따라서 이 모든 입력 신호가 0인 경우에 한해서 출력이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2이 나온다. 이게 바로 노아 게이트다. 세로 또는 게이트를 그린다면 노아 게이트는 이렇게 그렸고 가 있고 여기다가 낫이라고 하는 걸 붙였다 이거죠. 이 두 개를 압축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동그라미 왼쪽에다 붙이고 역 A와 B가 있고 출력에 A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노아 게이트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에 회로를 가지고 된 걸 원래 논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아는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거에 더하기 표시를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바 또는 A, 우와 B의 프라임이라고 써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2가지 경우로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기 전에 이, 이 많이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몰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엔드와 낫이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디몰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거를 엔드를 연산을 했을 때 이같이 낫을 붙이게 되면 이때 동작하고
A에다가 not, 그 다음에 B에다가 not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and는 or로 이렇게 바꾸셔도 똑같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and였는데 and를 뭘로 바꾸냐면 or로 바꾸고 같이 프라임이 없던 것들은 프라임을 갖다 더 붙여준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 경우는 A and B가 아니라 A, O와 B였을 때 not을 하는 이런 결과는 두멀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찾아낸 방법에 따르면 이 변수에 해당되는 건 프라임을 붙이고 O와는 and를 붙인다. 그리고 B 프라임. 그래서 A와 B는 A 프라임 and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1번 익스클러시브 OR라고 하는 이걸 갖다 줄여서 XOR라고 많이 불러요. 익스클러시브 OR니까 익스클러시브 너무 기니까 뭘 X로 대신 쓰자. 크리스마스와 같이 이 기간을 좀 줄여 쓰면 되자. 나타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건 어떤 경우냐면 익스클러시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뭐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난 저 사람은 끔찍이도 같이 있기 싫어. 배타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홍길동이가 오늘 저희 그 모임 있는데 홍길동이 오니 안 오니 물어서 홍길동이가 와? 그럼 나 안 가. 홍길동이가 안 와? 그럼 나 가. 뭐 이런 식의 저희 이 행동하는 거 배타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의 그 배타적이다. 뭐냐? 입력과의 그 관계가 서로 입력이 두 개가 있다면 두 개의 입력이 배타적인 동작하느냐. 세계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력 동작에 대한 그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리표를 가지고 얘기해 보죠. 입력이 이렇게 있고 입력을 A와 B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가해질 수 있는 입력은 꺼진 거 아니면 켜진 거밖에 없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걸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안 와? 그러면 모임에서 서로 두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들끼리 만나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같이 거기 앉아 있어? 아주 껄끄러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오면 하나가 안 오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꺼졌으면 하나가 켜져 있는 거. 요거 두 번째죠. 그래서 A는 꺼지고 B는 켜졌어. 그럼 출력에 불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2하고 0이니까 하나는 켜졌고 하나는 꺼졌으니까 불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거죠. 첫 번째 경우에 둘 다 꺼졌다라는 거죠. 둘 다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짓이야. 둘 다 참이야. 이거 결국은 너는 둘 다 나타났어. 켜졌어. 입력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출력 안 돼. 배타적이지 않아. 따라서 배타적인 것만 골라내니까 0 아니면 1이 서로 간에 다른 값을 가질 때 배타적이다. 자, 여기서 뭐냐면 두 개 입력 자리에 대한 경우죠. 이런 거를 갖다가 논리 게이트로 나타낼 때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면 오화 게이트는 이렇게 그리기로 했죠. 그 앞에다 줄 하나 더 긋고 다가 이 줄을 그어서 하나가 이 A라고 하는 입력 또 하나가 B라고 하는 입력으로 해서 나타내도록 하기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 했죠.
이렇게 그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쪽 오른쪽은 걸로 표현한다. 자, 그리고 이 y라고 하는 논리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a가 들어갔을 적에는 이 b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프라임 b라고 해서 a가 0이면 b가 1일 때 또는 a와 b에 살 때 a는 1인데 b가 0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면 y라고 하는데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고 또는 이렇게 그리기가 복잡하니까 A, 동그라미 B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그 논리회로를 다루지 않는 사람 보게 되면 더하기하고 영어의 t하고 혼동을 하지 않으려고 동그라미를 거기다가 더하기 표시를 하는 데다 그려놓는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떤 연산자죠. 따라서 그 더하기에다 동그라미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우를 뭐뭐 안 되죠. 그렇게 더하기에서는 자, 이렇게 나타냈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x 플러스 5화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낫을 붙이는 x 플러스 노화는 뭐냐? 이걸 줄여서 XNOR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자, 요거에 대한 동작 또는 연산에 대해서 보자. 입력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 그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 입력이 두 개니까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아까는 어떻게 됐었냐면 배타적일 때 그 결과가 1이 나왔어요. 이제는 반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1이 나오는데 서로 다르면 이 출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죠. 이거는 동일한 거를 찾을 적에는 이스크러스 노아 가진 걸 가지고 찾을 수 있겠다. 동일한 거. 동일한가? 라고 하는 결정해 줄 때 입력들이 이거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스크러스 노아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걸 갖다가 이 그 회로로 그릴 적에는 오화에다 낫을 붙이는 이스크러스 오화에다가 노화를 받기 위해서 낫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니까 입력 A하고 B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에 대한 논리식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A라고 하는 거하고 B인데 둘 다 0, 0일 때니까 A도 0, B도 0이고 또는 A가 0, 아니야 A가 1, B가 1인 경우 A가 1이고 그리고 B가 1인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제 그 AND와 NOT을 표현했다면 여기서 연산은 연산자를 공용 연산자는 아니지만 이렇게도 표현한다. 다가 그런 표시를 하고 B로 나타내겠다. 아까는 더하기에다 동그라미를 썼다면 점에다가 동그라미를 표현하는 A 스쿼트 노와 B라고 있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입력이 3개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스크럽스 5하고 이스크럽스 노아의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본통 우리의 논리회로에 대한 건 다 됐다 이거죠. 기본적인 논리회로. 자, 그러면 이스크럽스 5하고 이스크럽스 노아인데 그 이스크럽스 노아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스크럽스 5인데 입력이 3개짜리였다라고 한번 보죠.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된 경우 A, B, C가 있고 출력 Y가 있어요. 그러면 입력이 3개니까 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2에 3승에서 8가지의 케이스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00, 101, 110, 111 해서 그렇지?
8가지 이 경우를 이제 만들어 보죠. 이런 경우에 출력 Y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익스크로스 오화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보죠. 두 개 입력일 때 X라고 할까요? 00, 01, 10, 11일 때 두 개 입력일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가 11이고 00이죠. 1의 개수만 가지고 볼게요. 1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그 다음에 1의 개수가 두 개일 때죠. 짝수개죠. 여기는 0개, 짝수개. 따라서 짝수일 때는 입력의 1의 개수가 짝수일 땐 0이 나오고 입력의 1의 개수가 홀수개일 땐 1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0이라고 하는 값이 한 3개니까 1이 홀수개가 아니라 짝수개 나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0. 이거는 홀수개가 나왔으니까 이건 1. 그다음에 홀수개가 나왔으니까 0, 1, 0에 1이 몇 개냐면 한 개죠. 따라서 1. 짝수개가 나왔다. 0. 1, 0, 0. 홀수개 한 개, 1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1. 1, 0, 1. 1이 몇 개냐면 두 개 나왔으니까 0. 1, 1, 0. 1이 두 개니까 짝수개 0. 하나, 둘, 셋. 1, 1, 1은 1이 세 개가 홀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1.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자, 그럼 익스크러시브 노아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이 다음 단계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자, 그러면 익스크러시브 노아인데 입력이 3개 또는 입력이 3개 이상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죠. 다시 입력이 A, B, C가 있고 출력이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한 묶음, 또 한 묶음.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오냐? 이제는 짝수의 일이 있으면 된다. 짝수의 일이 입력에 있으면 출력이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짝수개냐 홀수개냐 따져서 익스크로스 노아는 짝수개, 동일한 개수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첫 번째 000은 1이 하나도 없죠. 짝수개죠. 따라서 0. 그 홀수개네 0. 홀수개 0. 짝수개 1. 그 다음에 1이죠. 1. 그 다음에 홀수계는 0이고 짝수계면 1이고 짝수계면 1이고 홀수계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의 이 논리의 회로가 구성되고 실제 저희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그 입력이 3개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A, B, C인데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데 이걸 실제 그릴 적에는 이 3개 입력짜리가 아니라 2개 입력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개짜리 가지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죠. 다가 다시 익스프레스 노아를 이렇게 붙여서 A, B, C 이렇게 그려도 된다 이거죠. 하여튼 그거는 뭐 그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익스크로스 5인데 익스크로스 5인데 2개 입력자들 가지고 동작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크로스 5화가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B를 첫 번째 경우 B가 0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여기 A만 있고 이거는 B는 그냥 0을 갖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그 회로는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그 진리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있고 Y라고 하는 아웃풋이 있죠. 자, 이게 그 진리표 익스커스 O와의 경우인데 익스커스 O와의 경우는 서로 다를게 다를 경우에 출력이 1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그 B를 0으로 고착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력 A는 0하고 1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게 고착된 부분은 0으로 고착된 건 요거 두 개죠. 따라서 필요한 그 골라낸다면 이거하고 요거밖에 없다. 그럼 이걸 골라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A가 있고 B가 0인 경우에 보게 되면 A는 0 아니면 1이고 여긴 다 00인 경우죠. 출력 Y는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00일 때 출력이 0이 이렇게 나왔고 10일 때 출력이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A가 0일 때 0이 나왔고 1일 때 그 얘기 뭐냐면 이 회로는 그냥 이렇게 쓴 그 회로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A를 그냥 Y에다가 직접 연결한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해준다. 그럼 이번엔 0을 이렇게 넣었을 텐데 반대로 1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x 5와 여기다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에다가는 1을 넣고 y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단 얘기죠. a가 있고 여기는 1는 y. 제가 두 개 입력 자리를 가지고 보게 되면 0, 0, 0, 1, 1, 0, 1, 1. 그다음에 y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작인데 이때 0, 1, 1, 0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중에 뭐냐면 B 부분이 1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골라내라. 그래서 요걸 좀 축소한 걸로 그리게 되면 A가 있고 B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B가 1인 경우고 A가 0하고 1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때 출력값을 보게 되면 0은 1로 그 다음에 1은 0으로 바뀌죠. 자, 0은 1로 바뀌었고 1은 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와 같은 건 뭐하고 똑같냐면 낫이라고 하는 거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는 이걸로 그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 이스커스 우아 게이트가 나중에 이 그 인버터와 같은 낫 게이트에 대한 동작을 쓸 때 또는 직접 연결한 것처럼 동작하게 쓸 건지에 대한 동작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꿨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그 게이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논리 게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짚어봤어요. 자, 다음에 할 거는 뭐냐 하면 이 5장의 내용인데 간단히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불대수라고 하는 것. 이게 영어로 불리언 엘지브라다. 자, 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불리언, 영국의 수학자. 당대에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던 수학적인 어떤 구조라나 이 창안해냈어요. 그게 바로 불대수라고 하는 거죠. 자, 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대신하면 뭘로 대체하냐면 문자로 대체하겠죠.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영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알파벳. 그걸로 숫자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는 십진수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십진수가 아니라 이진수에 해당되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또 기본적인 우리는 사칙 연산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는 and, or와 not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수학적인 구조를 만들었던 그런 걸 갖다 부울대수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부울대수인지
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명제가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울대수 이렇게 하게 되면 증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공리라고 하는 건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뭔지, 또 따름 정리는 뭔지, 보조 정리는 뭔지,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배경은 1813년에부터 시작해서 1864년까지 살았던 조지 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학이다. 수학적인 하나의 구조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루게 되면 논리식을 간략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제 그 점심 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